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벤투의 황태자 황인범 선수가 슬러츠키 황태자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난달에 루빈 카잔에 입단했잖아요. 황인범 선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팀에 녹아들고 있는데 오늘은 황인범, 다들 팬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 황인범 루빈 카잔 이적 단독 쓴 기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에 와서 고백하자면 황인범 그리고 루빈 카잔 얘기를 들었을 때 카잔? 그렇죠. 뭐 저는 러시아 월드컵 때 처음 들어본 그 도시명이어서 카잔에 왜 가지 그랬는데 당시 했던 그 관계자 얘기가 황인범이 단계를 밟고 싶어 한다. 그리고 황인범이 그 중에서도 카잔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감독이 적극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뛸 기회가 많을 것 같았고 뭐 유럽 빅리그에서 러시아가 가깝고 여러 이유가 있어서 이제 카잔을 최종 선택을 했는데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그 선택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 8월 23일이었죠. 명문 체스카 모스크바전을 통해서 대망의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렇죠. 이때 슬러츠키 감독, 과거 러시아 대표팀도 이끌었고 네. 체스카도 이끌었던 굉장히 유명한 명장인데 이 슬러츠키 감독이 후반 교체대 들어가서 2대1 승리에 일조한 황인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공을 사수했다. 뿅 갔어. 그러니까요. 예, 극찬이었는데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예. 네. 이제 황인범이 통하겠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적응이 됐다고 봤는지 그 다음 경기인 우파전에서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동시에 투입을 하고 이 경기에서 황인범이 빠르게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골이었고요. 네. 팀도 3대0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 함버프전에서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서 후반 추가 시간 팀의 극적인 동점골을 어시스트합니다. 네. 디나모 모스크바전에서 퇴장당기 전까지 90분을 뛰고 체르모 모레츠와의 컵대회 출제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2호 골까지 터뜨립니다. 거의 유로파 중에는 이렇게까지 초반부터 그러니까요. 임팩트를 보인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황인범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부 기록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경기를 뛰어서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아닌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득점이고요. 그렇죠. 4-2-3-1에서 3에 해당하는 이선의 가운데 자리. 그렇죠. 정말 플레이메이커 자리를 맡아서 등번호 6번을 달고 108.3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건 결코 말한 대로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등번호는 6번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하는 건 10번에 가까워요. 그렇죠. 10번이죠. 네. 네. 게다가 이제 스포르트박스라는 러시아 매체 보도 중에서 황인범이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 키패스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더브라이너. 더브라이너 그렇죠. 경기당 2.8개의 키패스, 결정적 패스죠. 키패스가 뿌렸다고 하고 오직 뭐 크라스노다르의 완데르손, 뭐 소치의 조르지뉴 이 두 명이 3.0개씩인데 차이가 얼마 없어요. 거의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경기당 키패스가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급부상을 했다고 알 수 있고요. 카잔은 이제 황인범이 데뷔하기 전에는 초반에 좀 헤맵니다. 그러니까요. 네.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가 황인범 데뷔 이후 그리고 황인범이 출전한 5경기에서 무패를 내달렸고 순위도 한 자릿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황인범이 이제 디나모전에서 퇴장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20일에 있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황인범이 그 관계자한테 정말 뛰고 싶었던 경기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가 거의 3대장이거든요. 그렇죠. 제니트, 뭐 체스카, 스파르타크인데 네. 여기 뛰고 싶었는데 하필 여기 앞두고 퇴장을 당해서 좀 아쉬웠다고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 황인범이 못 뛰었고 이 경기에서 0대2로 패합니다. 6경기 만에 패배해요. 그 경기에 황인범이 없었다는 거는 오히려 황인범을 좀 더 띄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있느냐 없느냐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네. 황인범 선수에 대한 가치가 정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저희가 국뽕이 아닙니다. 지금 기록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어떻게 일지 모르겠는데 리알노의 부리아마 뭐 아무튼 뭐 이런 매체입니다. 네. 러시아 미안합니다. 정통하시는 모르겠어요. 분께는 죄송하지만 네. 아무튼 이 매체가 스파르타크전 리뷰 기사를 썼는데 거기서 황인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황인범이 입단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이미 크비치 크라츠켈리아, 그다음에 필립 우레모비치, 두핑 등과 함께 팀 내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판단이 빠르고 팀과 다른 선수의 두세 가지 움직임을 미리 생각한다. 샤프하다, 균형이 잡혀있다. 끊임없는 움직임과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팀 공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날 예프티치, 그다음에 올렉 샤토프, 올리버 아빌드가르드 다들 미드필드 자원들입니다. 네. 이들이 하나같이 예상 가능한 플레이를 펼쳤다. 경기 전에도 이제 스포르트박스는 황인범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썼는데 네. 여기 딱 황인범이 지금 이 팀에서 하는 플레이가 뭔지 그렇죠. 여기가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스파르타크전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얘기만 듣고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화 좀 돌리고 취재를 한 바로는 러시아 리그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제 카잔을 예를 들면 카잔 선수 대부분이 조금 딱딱하고 투박한 스타일. 러시아 선수란 느낌 자체만 봐도 딱 그럴 것 같아요. 예. 힘이 어떻게 보면 힘이 세 보이고 그렇죠. 예. 파워풀하지만 조금 느리고 좀 둔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좀 부드러운 플레이는 좀 어려움을 좀 주죠. 스페인이랑 좀 다르죠. 지난 시즌에는 공미 자리에 예프치치를 세웠는데 이 선수가 창의성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기록을 찾아보니까 30경기에서 리그 18골, 네, 경기당 0.6골밖에 못 넣었고 리그 수도 10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 8경기에서 11골, 평균 1.38골씩 거의 2배 이상 득점력이 증가했고 그 중심에는 황인범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다시 이전에 어떤 이야기로 돌아오면 황인범 이들 사이에서 좀 작은 느낌, 조금 얄쌍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확실히 좀 눈에 띌 정도로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을 잡으면 상대 골문 방향으로 빠르게 돌아서 공격에 전개하고 워낙 또 많이 뛰어요 생각보다. 많이 뛰는 유형이다 보니까 직접 박스 근처까지 가서 골과 비슷한 찬스를 또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제니트가 잘 나갈 때 그 포르투갈 출신 단이라고 맞아요. 기억하시죠? 예. 있었죠. 이 선수가 왜 여기서 포르투갈 애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서유럽 선수가 잘 안 올 때인데도 거기서 이제 레전드를 먹죠.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다시 부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약간 카잔에서 지금 황인범이 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히 좀 말할 수 있고요. 볼 간수 되죠. 컨트롤 되죠. 시야 넓죠. 패스 정확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도 황인범에게 공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즌 초반 5경기에서 빠르게 2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패스 주면 잘 때리네 구석으로 한번 패스 줘볼까 이런 인식이 조금 생겼다. 그게 되게 굉장히 큰 효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황인범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서 주로 3선 자리,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대체자라는 지금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그렇죠. 원래 황인범 선수 2선에서 그 10번 자리에서 굉장히 잘 뛰었던 선수고 네. 예전에 대전 특히 최문식 감독 시절에 뛰었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잘 알 텐데 황인범 선수가 사실 예전부터 유럽팀에 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저희가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르트문트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10번의 황인범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원래 그 자리에서 잘했던 선수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확실히 좀 진화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대전 담당 오래 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뭐 충남기계공고에서 굉장히 잘한 거물 같은 선수가 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들었었고요. 그때부터도 좀 프로 의식이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선수들이 막 뛰고 나면 덥잖아요. 그럼 땀 식히려고 막 뭐 선풍기 에어컨 하면 보는데 냄새. 그게 냄새가 나지 방송 중에. 짬 냄새요. 그때도 에어컨을 적정 온도에 맞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30분씩 환기시켜서 뭐 같은 방 쓰기 싫어했던 일화도 있을 정도로 네. 프로 의식이 있었고요. 실력 말할 것도 없고 뭐 체중 유지하고 자기 관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황인범이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키우면 좀 스피드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적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황인범 선수 어쨌든 지금 뭐 고종수 전 대전 감독도 K리그 1이 아니라 유럽에 가야 될 선수라고 여러 번 말을 했고요. 실제로 프로에 가자마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르트문트, 뭐 포르투갈 팀들 여러 팀들에게 벤피카도 있었고. 실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영입 의향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실제 이적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유럽에서도 보는 정도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대표팀 처음 들어가서 이제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 뒤로는 꾸준히 자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욕을 먹거나 그러면은 좀 위축되거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담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엄청 강해요. 네. 멘탈도 강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김민재, 뭐 황희찬 이렇게 친구들이잖아요. 네. 거기서 황인범 선수가 제일 작아요. 근데 거기서 리더는 황인범 선수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럴 정도로 멘탈적으로 굉장히 좋고, 예. 이게 사실은 이 모험적인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 게 포인트지만 유럽에서는 한 번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패스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잔필 스미스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골을 만드는 건 이 결정적인 패스 한 방이잖아요. 그거를 성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 구자철 선수도 과거에 그 유튜브에서 한번 황인범 얘기한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의 그런 점을 좀 좋아한다고 하는데 국내 그 정서가 좀 안타깝다고 했었죠. 왜냐면 백패스 하면은 뭐 그냥 인정하고 안정주의적으로 하고 근데 황인범처럼 모험 패스하다가 괜히 뭐 드리블 1대1 하다가 뺏기면 또 뭐라고 하고 근데 더 그런 거 시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황인범은 그런 케이스에서는 딱 부합하는 그런 케이스라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네. 감독이 어쨌든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감독이 지금 황인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팀을 짜고 있는데 과거에 좀 그런 느낌이에요. 맨시티에 실바 들어온 느낌, 뭐 맨유에 마타가 들어온 느낌, 중심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좀 작지만 이 큰 체구에 있는 선수를 상대로 기술로서 경기, 뭐 생각의 속도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 그렇게 지금 감독의 신임하에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시 카잔으로 돌아오면 황인범이 이적한 시기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잘 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카잔이 예전에는 뭐 유럽 클럽 대항전도 나갔고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오른 적도 있고 리그 우승을 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 좀 꺾였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슬러츠키,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 한 명인데 이 슬러츠키 감독을 선임하면서 그 체스카 모스크바를 모델 삼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황인범 영입했고요. 비슷한 또래인 아빌드가르드, 뭐 주에프 이런 선수들을 과감하게 영입을 해요. 큰 돈을 들이지는 않지만 뭐 저희끼리 말로 가성비라 그러죠. 예, 저렴한 이적료지만 실력은 있는 선수들을 어렵게 찾아서 그걸 좀 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네. 선수를 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있죠. 네. 짬이 얼만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고인물들이 많이 잔뜩 모인 팀에 합류했다. 그럼 그 고인물에서 같이 허우적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머니 손 넣고 나도 이제 뭐 한 40살 된 베테랑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이 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감독이 힘을 주고 있고 새로운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려는 약간 신선한 환경에서 이런 환경이 황인범에게 좀 더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필요한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황인범 딱, 선수가 지금 프리킥 찬다고 뺏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강인 같은 경우 이제 고인물에 조금 약간은 발 담그고 있다. 발렌시아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갑자기. 예. 환경적으로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네. 유럽에 진출해서 첫 진출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경험을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어쨌든 러시아는 또 이 서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 네. 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었는데 감독이 잘 챙겨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좀 러시아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족들이. 그렇죠. 홀로 숙소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카잔이 나름 큰 구단이다 보니까 선수들 잘 케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타지 생활할 때 이제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고 의사소통도 문제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맞아요. 밥심이에요. 새끼 챙겨보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구단이 몇 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합숙 생활하는 신인 선수 마냥 휴식을 취하다가 뭐 이렇게 뭐 밥 챙겨 먹고 훈련 뒤에 밥 챙겨 먹고 뭐 밥 먹으면서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임범 선수가 굉장히 부침성도 좋고 네. 활발하기 때문에 아마 벌써부터 뭐 굉장히 많이 친해졌을 것 같고 또 러시아 쪽의 음식이 생각보다 우리랑 좀 맞는 편이라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힘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황인범 선수가 이 밴쿠버에 간 게 선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됐다고 좀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뭐 영어 하나만큼은 뭐 잘 배워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기성용 선수도 호주 가가지고 영어 배운 것 때문에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도 그리고 또 여기 외국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황인범 선수 어쨌든 여러모로 지금 러시아행 지금 잘 택한 게 아닌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네, 출발이 진짜 좋다. 뭐 유럽파 중에서도 이적한 선수 중에 가장 출발이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황인범 선수 요즘 말대로 테크 잘 타고 있거든요. 네네. 이 페이스 유지하면 진짜 본인이 원하는 빅리그, 가장 원하는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다는 게 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볼만차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황인범 선수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